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매입한 회사채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긴축에 앞서 돈줄 조획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연장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합니다. 최근 들어 강제퇴거 소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스값이 갤런당 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등했습니다. 한인 의료업체와 봉제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 구축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주문은 물론 입찰까지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는 오늘부터 모든 방문자에 대해 백신을 접종해주기로 했습니다. 단순 방문자는 물론 여행객까지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미국을 잠깐 방문하는 여행객까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공항에서도 손쉽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매입했던 회사채를 이제는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사채 매각 움직임에 시장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지난해 매입한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 ETF 주식을 곧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에서 기업신용펀드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14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사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의 회사채 매각이 통화정책 방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4.2%나 급등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경제가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경기 동향 진단이 시장의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7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에 비해 회사채 매각 규모가 상당히 적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이번 회사채 매각이 통화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전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까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해제되면서 민간 고용 부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는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강제퇴거금지법 연장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번 달 말 끝나는 퇴거금지법이 종결될 경우에는 대량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퇴거 소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법안. LA 카운티에서만 36만 5천여 명이 집을 비워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벌써부터 강제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린 렌트비가 아닌 다른 계약 위반 사항을 문제 삼아 세입자를 쫓아내려는 건물주들의 꼼수가 더 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제 참아왔으니까 렌트비만이 아니라도 이제 다른 문제로 그냥 쫓아내고 새롭게 해버리려고 그래서 그런 소송 케이스가 좀 늘어났네요. 퇴거 전문 변호사들은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퇴거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아파트나 주택 세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렌트비의 최소 25%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업용과 주거용 세입자 모두 매달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 그렇게 통지를 주면은 나중에 그 건물주가 이제 법을 몰라가지고 퇴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통지를 줬다. 그게 증명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법안 연장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강제 퇴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도와주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지역의 갤런당 가스 가격 $5까지 육박했습니다. 치솟는 가솔린 가격에 수소차와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부담돼 최근 전기차를 구입한 회사원 제니 김 씨. 고공행진하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에 육박하면서 김 씨는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네, 점점 오르는 가솔린 가격을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그 금액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주는 텍스의 베네핏도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거를 환호를 해요. 전기차를 구입한 뒤 차량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쉬지 않고 오르는 가솔린 가격 때문에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정보업체 켈리 블루북은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전기차가 10만 대 가까이 판매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44.8%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수천 달러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판매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많이 전향이 되는 상황이고 문의하시는 손님도 많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구입을 하면 인센티브가 대략 1,500불에서 많게는 7,000불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어 친환경 차량 판매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활기를 잃은 LA 다운타운 의료도매 시장이 활로를 개척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봉제와 의료업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개발됐습니다. 간단하게 입찰은 물론 주문까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주문량 감소와 생산 비용 급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봉제업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문자인 의류업체와 생산자인 봉제업체를 앱을 통해 손쉽게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닌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찌라시 돌리고 우리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브랜드 사장님들도 좋은 공장 찾는 게 또 굉장히 힘드세요. 그리고 기존에 거래하는 방법도 너무나 낙후가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 전환시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류 생산 주문은 물론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입찰까지 가능하게 개발됐습니다. 한인 봉제업체 대표가 직접 개발해 나서 실제 발주부터 완제품 배송까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서플라이 체인하고 매니팩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선 이제 진행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비대면 시대인 만큼 많은 업체하고 한 업체하고 이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제품 주문 생산 과정에서 발품을 팔거나 아는 업체의 의존도가 높았던 의류 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런 공정 과정이 있다면 인력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주고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다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미 의류 판매 부분에서 온라인이 대세인 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디지털 플랫폼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작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그 시장과 소비자의 그 요구에 의해서 이제는 반드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의류업체와 봉제업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용 플랫폼 서비스는 곧 시험 서비스를 다수의 업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제는 LA 공항에서도 간단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단순 방문객이나 여행객 누구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도의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LA 국제공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만 제공되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는 방문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접종소는 코로나19 검사소가 설치된 6번 터미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LA 소방대원들이 접종을 실시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세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LA 국제공항에 접종소를 설치함으로써 LA 주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LA 국제공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백악관은 오늘 구체적인 백신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게는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특보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오늘 미국이 공개한 계획은 다른 나라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 백신 8천만 회 가운데 2,500만 회 분량에 대한 것입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75%, 미국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국가의 25%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 made the decision to share at least 75% of these vaccines through COVAX. And we decided to share up to 25% of these vaccines for immediate needs and to help with surges around the world. 감염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파트너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에 백신 600만 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발송한 얀센 백신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언급이 없었지만 제공되는 100만 회 분량의 백신이 한국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1 million doses are being loaded into a plane that will take off f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evening, carrying hope and bringing life-saving protection to the 1 million South Koreans. 한국에 백신을 제공한 것은 군사동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으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건 아니라며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백신을 제공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도 5% 이상 많이 추락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평판이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트윗을 쏟아내면서 평판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업체 어웨리오 분석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비트코인 구매 결제를 중단한 뒤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트위터를 분석한 평판 지수는 지난 1월 긍정과 부정이 각각 16%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엔 긍정은 14.9%에 그쳤고 부정이 19.2%로 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채 안 돼 비트코인 채굴에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걸 우려한다며 돌연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일부를 팔아 1억 달러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머스크에 대한 비난이 커졌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안전결함 문제도 계속 불거졌습니다. 테슬라는 안전벨트 불량으로 2018년에서 2020년식 모델 3와 2019년에서 2021년식 모델 Y 등 미국 내 차량 5,500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미 볼트 조인 불량으로 6,000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하기로 한 것에 더해 추가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앞으로는 캘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신청 금액 상한선도 최고 1,500달러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합의된 교육 예산안은 올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제작한 한국 방문 가이드북.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리 기자입니다. 영국 출판사 러프가이드가 지난 2011년부터 찍어낸 영문판 서울 관광 가이드북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소개하면서 한국 박물관과 역사책은 실제로는 거의 힘이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찬양하면서도 독립의 근본 이유인 일본 히로시마 등에 떨어진 미국 원자폭탄은 얼버무린다는 제멋대로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사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공부나 이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단순히 그냥 끄적거리는 그 몇 자로. 문화 소개 부분에선 서울은 지나치게 달콤한 K-팝만 듣는다. 음악의 질이 높진 않다고 헐뜯는가 하면 한국 맥주는 포르말데이드 계열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 맛이 없다고 근거가 빈약한 촌평도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재 아마존 서울 가이드북 랭킹에서 전 세계 23위에 올라 있습니다. 같은 출판사의 일본 가이드북은 동해를 버젓이 일본해로 표기합니다. 또 다른 영국 출판사 DK의 중국 가이드북. 중국 단둥에 있는 고구려 박작성을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빼닮았습니다. 만리장성을 내세움으로 해서 중국 역사의 일부로서 그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외국 출판사의 한중일 가이드북 11권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사 왜곡이나 비하 표현 등이 219개나 발견됐습니다. 반크는 이번 분석 자료를 내일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 출판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영어 청원을 올리는 등 출판사의 관련 내용의 수정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 영국 출판사는 수정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황당한 출판사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는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태권도는 당나라에서 유래했다. 대구 지역 여성들은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는다. 영국 러프가이드 출판사가 한국 가이드북에 실은 엉터리 정보들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지난 1월 찾아낸 겁니다. 확인해 보겠다. 아니면은 무시하는 게 우선 제일 많고요.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을 할 테니 정부 차원에서 또 대응을 해달라. 반크의 문제 제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출판사의 관련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러프가이드 출판사 CEO는 한국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면 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홍보원은 이 답변을 받은 뒤론 넉 달이 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진행 사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외국 출판물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 그걸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정부기관이 어딘지 모호한 탓도 큽니다. 떠넘기기도 있고요. 핑퐁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한 거라면 서울시, 부산에 관한 거라면 부산시. 관계 부처가 다 참여하는 역사 왜곡 바로잡기 범정부 TF를 좀 구성을 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국가 이미지 홍보 사업에 쓰는 1년 예산은 202억 원입니다.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정보를 접하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되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45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2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대 피해국 중 하나입니다. 가팔랐던 유행세는 꺾였지만 최근 조금 상승하며 하루 3,000명 안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인도 변이 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지난 3월부터 급격히 줄어 5월엔 한 자릿수가 됐고 이달 들어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I can confirm that we now have given a first dose of vaccine to 3/4 of the adult population of the United Kingdom.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성인 중 48%, 집단 면역의 최소 기준이라는 7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100%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을 신규 환자 수로만 따지면 달성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독감처럼 일상화할 수 있는데 독감도 유행 시기 하루 환자가 수천 명 발생합니다.
결국 사망자를 최소화해 독감처럼 잘 관리하는 것을 집단 면역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전략은 바이러스 근절이 목표가 아니라 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는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물론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행 규모가 큰, 즉 재생산 지수가 높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찍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치명률 감소가 중요한 만큼 고령자뿐 아니라 암이나 류머티스성 질환 등 취약층인 희소병 환자들 먼저 백신을 맞추도록 계획을 짜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이스라엘 신임 총리에 보다 더 강경한 인물이 선출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가 들썩거립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내건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이를 반기는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My fellow protesters and I were in the streets for more than a year, so it's a great celebration. We're hopeful for this change, for a better future. 이로써 총 15년 2개월간 이어진 네타냐후 총리 시대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연립정부에는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극우파와 좌파, 아랍계까지 아우르는 9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전체 의석수 120석의 절반이 넘는 68석을 확보해 오는 14일 의회 신임 투표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차기 총리는 연정을 주도한 정당 대표 2명이 2년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극우 정당 야미나의 베네트 대표가 먼저 집권하기로 했습니다. 베네트 차기 총리는 네타냐후의 수석 보좌관 출신으로 유대인 정착촌 등 팔레스타인 문제에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가장 민감한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연정 내 극우 정당과 아랍계 정당이 갈등을 벌일 여지가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타냐후는 현재 수뢰와 배임, 부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연정 확정 투표를 연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구입했던 회사채를 다시 팔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축을 시작합니다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경고에 긴축 속도도 더 빨라질 겁니다. 이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